자, 8번부터 보죠.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 다루는 내용 중에 부호가 0보다 크다, 양수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4분면에 따른 그 삼각함수의 부호 따지는 거, 그 다음에 각변환 요 정도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걸 어떻게 각변환하냐. 파이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을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파이죠. 빼기 세타 이렇게 각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각변환 공식을 적용한다. 각변환 공식은 각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1사분면으로 가져오기 위함인데 어쨌든 요 녀석을 예각 취급을 해요. 그죠? 얘가 예각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다시 각도로 가보면 파이 라디안만큼 갔다가 거꾸로 예각만큼 세타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 제2사분면에 있는 각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제2사분면은 왜 봤어요? 이거 부호 판단하려고. 사인은 양수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지, 탄젠트를 역수로 바꿀지, 아니면 안 바꿀지는 뭘 보고? 2분의 파이에 곱해진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짝수면 그대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와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그게 양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를 보면 2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야. 그러면 방금 사인 세타가 0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0보다 큰 거겠죠. 그럼 사인 세타도 0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도 0보다 큰 건 몇 사분면이니?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세타가 제1사분면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마음 편하게 진행하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관계식으로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면 되죠. 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코사인 사인을 연결짓는 관계식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물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요거도 있지만 조금 더 기본적인 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있었잖아요, 그지?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보면 돼요? 분모로 코사인 가져가면 되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눈다. 그러면 2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탄젠트 세타로부터 어떻게 코사인을 구해요? 이게 쌤이 팁으로 줬던 겁니다. 이미 세타가 제1사분면에서 예각이지만 그런 얘기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호 결정은 나중에 하고 세타를 예각 취급을 해서 탄젠트가 2가 나오도록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사인 코사인 읽으면 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2가 나오려면 가장 간단한 비율 뭘 쓰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밑변이 1일 때 높이가 2면 탄젠트 세타가 2다가 되잖아. 그럼 이때 빗변은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쓴다고요. 이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구한 세타가 만약에 제2사분면이라 그러면 부호를 사인만 양수,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제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겠죠.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지만 둘 다 양수가 될 거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유리화를 하면 5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관계식 쓰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팁으로 주는 직각삼각형 예각 취급을 한 다음에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 부호 결정해 주는 거 이렇게 챙겨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승혁아 뭐니? 제일 눈에 띄는 거? 이 문제에서 곱한 거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적분 구간이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거야.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게 아래 끝 위 끝에 주어져 있으면 우리 기함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원점 대칭인 함수는 어차피 적분해봐야 상쇄돼서 버리기로 했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정적분 결과를 2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0에서부터 윗끝까지만 해서 왼쪽 오른쪽 두 배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분 구간만 봤을 때 요거 우함수 기함수 따지는 문제구나를 감을 좀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적분과는 그대로 둘게요. 마 3에서 3까지. 자, 우변을 보면 fx 정적분한 게 있으니까 x 플러스 1에 fx 곱해놓은 걸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보죠. 그러면 x fx 더하기 fx 이거를 정적분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적분은 이거 하나씩 끊어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쪼개서 써도 되니까 마 3에서 3까지 x 곱하기 fx 정적분한 것과 마 3에서 3까지 fx 정적분한 것의 합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뭐래요? 36 더하기 마 3에서 3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같아요 지금? 얘가 똑같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얼마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36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이제 fx가 x제곱 플러스 ax니까 집어넣을게요. 마 3에서부터 3까지 x 곱하기 fx가 x제곱 플러스 ax 그 정적분 결과가 36이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는 대상함수가 다항함수니까 조금 전에 해석했던 대로 기함수는 버리자야. 그럼 다항함수에서 기함수는 뭘 보고 판단해요? 홀수차수냐 짝수차수냐 보잖아. 기함수는 홀수차수예요.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하면 누가 홀수차수가 되는 거야? 얘가 홀수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짝수차수 우함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배 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2배 하고 아래 끝 0에서부터 위 끝까지 남아있는 함수가 ax제곱 이 될 거고 요거 정적분하면 36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는 2배 곱하기 3분의 ax 세제곱에 0에서 3까지가 될 거고요. 0 넣는 거 어차피 버리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8 앞에까지 18a 이렇게 되겠죠. 3 세제곱이니까 분모하는 약분하고요. 이게 36이더라. 그래서 a는 2이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할만하죠? 괜찮죠? 네. 응. 자, 승희야 됐니? 어디서 미스가 났어? 제가 그냥 기함수가 조금 먼저 되실 때 영향하니까 일일이 계산하다가 미스가 났어? 그치? 거기 계산 미스만 없었어도 이거 풀 수는 있는 거야, 그치? 우함수 기함수 개념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함수들을 좀 보자면, 자, 첫 번째 함수 맨 처음에 주어진 게 y는 로그 미칠 a, 진수는 x 플러스 3 이런 함수고요. 그 다음 주어진 함수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자, 이거 두 개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둘의 차이가 뭐니? 로그 함수죠? 밑이 똑같죠? 뭐가 달라? X축 대칭. 아니요. 여기가 다르잖아. 네. 지금 어떻게 된 거니? x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됐지. 네. 어떨 때 이거 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x가 가로축이잖아. 그러면 양수 있던 게 음수 있던 게 양수 되려면 무슨 축 대칭?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y축 대칭이야. 이렇다고요. 그런데 지금 10번 첫째 줄을 보면 밑 a가 1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맞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y축이라고 할 때 처음에 주어진 로그 함수는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3. 그게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한 이 정도 표현해볼게요. 간단하게 x는 3이라는 녀석,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점근선이야. 그럼 이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밑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야.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니?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두 번째 함수는 이 함수와 y축 대칭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지? 맞나요?
아니면 그냥 그려봐도 돼. 왜? 오른쪽 함수의 진수가 0이 된 x값이 이제 3이거든. 3이 점근선이야. 맞죠? 3이 점근선이니까 요 정도의 3이 있다. 즉 x는 마이너스 3의 y축 대칭인 직선.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근데 다짜고짜 밑이 a 1보다 크니까 얘가 증가함수냐?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x의 계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조금 귀찮으니까 이제 바로 y축 대칭이다로 해석해서 가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y축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교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y축에서 만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래요. 짜잔, 여기입니다. 어디서 위에서 만나니? y축 위에서 만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x좌표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x에 0 넣으면 y값은 로그 a의 3 이렇게 좌표를 찾을 수 있겠다. 이게 a 좌표가 되겠죠. a 뭐 이렇게 쓸게. 이거 다시 쓸게. 이런 내용이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밑에 해석 가볼게요. 또다시 이제 처음 함수로 돌아와서 x축과 만나는 점, 이걸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죠.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 0을 넣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 함수에 또 x절편 구하래요. 그래서 좀 이쁘게 그려볼게. 이렇게 y축 대칭인 두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y축 위에 만나는 점 y좌표가 로그 a의 3이었고요. 요거를 a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여기를 b점이라고 했고, 두 번째 대칭이동한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을 c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b점부터 다시 한번 구해보면 y에다가 0을 넣으면 0은 로그 a의 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수 표현을 해서 봐도 되는데 간단하게 바로 가보자. 진수 x 플러스 3이 얼마면 이 로그 값이 0이니? 1이면 그렇지. 진수 x 플러스 3이 1이면이야. 그럼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2,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c는 사실 x절편 직접 구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몇 콤마면? 2,0 이렇게 됩니다. 짠, 다 왔어.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네요. 지금 요거 정삼각형이래. 지금은 뭐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삼각형의 특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내각의 크기가 60도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몇 도라고요? 60도요. 네, 이게 중요하죠. 왜요? 여기가 60도면 우리 길이 B 알고 있는 게 뭐죠? 1대 3 루트 3대 2 빗변이 2의 비율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럼 굳이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원점에서 C점까지가 밑변인데 그게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A점까지가 높이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게 지금 얼만데? 로그 A의 3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로그 A의 3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 실제 길이가 2잖아. 밑변의 길이가. 그것의 루트 3배니까 2루트 3이 돼야겠죠? 그거 반 뭐요? 이거 구하는 거는 네. 빗변이 1이잖아요. 네. 아 맞네 알지. 네, 빗변이 2야. 아, 네, 잠깐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A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로그의 정의를 지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밑 A에 2 루트 3 제곱이 3이 되어야 해. 그럼 A를 찾으려면 이거 양변을 몇 제곱 해야 돼요? 2 루트 3분의 1 제곱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A는 3에 2 루트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유리화를 하면 6분의 루트 3 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생각보다 쉽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12번 맞춘 사람?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치. 나 조건이 혹시 이렇게 해석을 했니? 봐봐. 곱한 게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게 0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마이너스 3이면 되거든. 이거 무슨 수열이야? 연속하는 두 항을 뒤에 항에서 앞으로 항으로 뺐더니 마3 일정하더래. 차이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0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이 2배 an이랑 같아야 되거든. 이거는 뭐야? 연속한 두 항인데 작은 항에서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이게 뭐예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만족하거나 등비 수열을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쪼개가지고 구하면 나오는 게 없어. 혹시 이런 경험 하셨나요? 답이 안 나와. 이런 거까지 해봤니? 서아야 혹시? 아니요. 그렇구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 승혁아 이거 해봤니?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봤어? 답이 없는 거? 뭐냐면 등차 수열로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 그러면 뭐 공차가 0이던가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모든 항이 0이 되면서 뭐 이상해. 여기서는 최대값을 A 사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막 0보다 큰 값들이 막 있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냐? 거기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곱한 게 0이니까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에 게 0이 된다에서 or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등차 수열을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라 등차 수열을 만족하다가 뒤에 있는 등비 수열을 만족하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 n이 1, 2, 3, 4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자연수 n이 1, 2, 3, 4 늘어나면서 항상 등차를 만족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항상 등비를 만족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해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등차나 등비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알겠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n이 1일 때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n이 1이라 그러면 괄호 첫 번째는 a2 빼기 a1 더하기 3 곱하기 a2 빼기 2배 a1 요거고 2 곱한 게 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기서 a2 빼기 a1 요게 얼마? 마3 또는 뭐 더해서 3이 0이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마3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가 0일 때는 a2는 2배 a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지? 네. 그래서 자 구분을 했는데 얘가 1번이라고 하고 얘가 2번이라고 할게요. 케이스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케이스로 들어왔습니다. 2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이 2일 때로 가보면 지금 우리 1번 케이스 즉 앞에 괄호가 0이 될 때를 타고 왔잖아. n이 2가 된다라고 해서 또 왼쪽을 타야 되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n이 2일 때의 식을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위에 괄호를 참고해서요. 항을 하나씩 번호를 올리면 되니까 a3 빼기 a2 더하기 3 곱하기 a3 빼기 2배 a2 요게 0이 되는 걸 찾아오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요 놈은 a3 빼기 a2가 마3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a3이 2배 a2야 요런 관계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우리 1번을 타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거 볼게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괜찮아요?
요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A2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A2 대신에 이 항에서 A1 빼기 3을 대입할 수 있죠. 지금 가조건에 뭐가 있냐면 A1과 A3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거 연결하려고. 자, 그래서 A2 두 번째 항 자리에 A1 빼기 3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A3 빼기 A1 빼기 3은 마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가조건 봤듯이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같거든. 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그럼 좌변은 뭐만 남아? 플러스 3만 남아. 우변은 뭐 남아? 마3이 남아.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거는 모순이 발생해요. 즉 지금과 같은 상황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한 얘기가 맞죠? 왜? 우리가 1번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을 타고 온 건데 n을 2를 넣었더니 등차 수열 부분이 성립을 안 해요. 그러면 뒤에 게 성립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뒤에 거로 갈 거야. 그럼 같은 관계식을 넣어야겠죠. A3은 2배의 아까 A2가 뭐였죠? A1번 빼기 3 이렇게 됐었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되면 A3과 A1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 A1로 고쳐볼게요. A1은 2배 A1 빼기 6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A1은 얼마? 6이죠. 이게 A3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A1이 6인 거 알았습니다. 돌아가 보면 여기 관계식을 통해서 왔으니까 첫 번째 항이 6이면 두 번째 항은 빼기 3에서 3이 되겠구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달아놓으면 A2는 3이야.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A4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A4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큰 구조 괜찮지? n을 1을 넣어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를 타고 들어와서 그 두 가지가 다시 쪼개지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6이고 두 번째 항이 3인 거 알았어. 괜찮죠? 그렇다면 A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식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n에다가 3 집어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n은 3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괜찮죠? 이런 케이스에서 본다는 얘기였고 n은 3 집어넣으면 A4 빼기 A3 더하기 3에다가 A4 빼기 2배 A3은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3은 위에서 구해놓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전부 6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도 6, 여기도 6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정리하면 A4 빼기 3과 A4 빼기 12는 0이야. 와,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네 번째 항은 뭡니까? 3이거나 12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누굴 들고 가면 돼? 12를 들고 가면 되죠. 이런 케이스는 10이다. 그래서 제일 큰 한 덩어리가 케이스가 끝났어요. 맞죠?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죠. 두 번째는 요건 잘 안 보니까 적어놓고 올게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A2가 첫 번째 항의 2배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괜찮죠? n을 1을 넣었을 때 두 번째 케이스인 거야. 승혜가 맞니? 자, 그럼 이제 뭘 또 넣어봐요? n을 2를 넣어봐야겠지, 그지? 새롭게 등장. 그러면 2를 넣은 건 아까 요식입니다. 요거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A3 빼기 A2 더하기 3과 A3 빼기 2배의 A2 곱한 게 0이야. 이렇게 왔어요.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녀석은 A3 빼기 A2가 마3인 걸 쓰고 두 번째 요 녀석은 A3 이게 2배 A인 걸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또 돌아가 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위에 관계식이 있었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의 2배다. 그러면 A3 빼기 두 번째 항 대신에 2배 A1
1개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하고요. 와, 가조건을 다시 활용한다 그러면 A3 세 번째는 첫 번째 항이랑 같은 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1이 마이너스 3이니까 A1은 A3과 같이 3이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위의 관계식에 따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2배가 될 거니까 6 이렇게 줄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모순 되는 점이 안 나왔으니까 뭘 하면 돼? 다시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이 상태에서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네 번째 항 찾아오면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적어볼게요. n은 a4 빼기 a3 더하기 3 a4 빼기 2배 a3 곱한 게 0 이렇게 만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3에다가 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3 여기도 3 그러면 첫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거는 뭐야? A4 덩그러니 있으니까 A4가 0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요. 3이 6이니까 A4가 6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큰 거는 6인데 사실 들고 갈 필요 있니 없니? 우리 아까 12 뽑아놨잖아. 그지? 걔보다 큰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요 녀석한테 가야겠죠? 되겠니? 그럼 다시 세 번째 항은 2배에 자 A2가 위에서 2배 A1이었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얘를 A1으로 고친다 그러면 A1은 4배 A1이야. A1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A1도 0이고 A3도 0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A2는 이제 안 구해도 되겠죠. A2는 곱하기니까 A2도 0이겠네요. 자, 요런 상태에서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요.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A4 빼기 A3 더하기 3 곱하기 A4 빼기 2배 A3 한 개 0이야. 이렇게 되고요. 와, A3에다가 다 빵을 넣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A4는 누구니? 앞에 괄호에서 3이 나와야 되겠고 또는 두 번째 괄호에서 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결론은 최대값은 맨 처음에 뽑혀있던 거 그 녀석들 그 녀석이죠. 그 녀석 얼마?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요거는 잘 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재밌는 문제인데 fx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원점 0 x는 0에서부터 이차함수와 직선이 첫 번째 만나는 교점까지 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들어있는 직선과 곡선 사이 넓이를 b 마지막 x는 k까지 두 번째 근에서 x는 k까지 두 곡선으로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c이라고 하자예요. 그런데 a의 넓이랑 c의 넓이를 더한 게 b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교점부터 찾아볼게요. 교점 찾기는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볼게.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는 fx 함수식과 1차 함수식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했어요. 사실 얘네들 인수분해가 되거든. 뭐 양변에 3을 곱해서 한꺼번에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공통인수 한번 찾아내 볼게요. 여기는 3 곱하기 1, 1 곱하기 2, 마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좌변은 3x 빼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우변은 3분의 2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렇다면 좌변이 2차니까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2가 공통인수죠. 그러면 묶어낸다 그러면 좌변에 3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우변에서는 3분의 1이 건너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야겠죠. 는 0이야. 그럼 여기 것만 조금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 3x 빼기 자 통분 3분의 얼마? 4가 되겠다. 맞죠? 서야 졸려? 그래서 는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앞에 2 하나와
뒤에 9분의 4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작은 근이 9분의 4 여기겠죠? 여기가 9분의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침 2 그래서 2를 넣으면 y값이 0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 x절편이 동일하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 fx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 1차 함수를 gx라고 칭해 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넓이랑 c 넓이를 더하면 b 넓이다 이렇게 식을 한번 정적분으로 표현해 볼 거야. 우리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구간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서 적분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a 넓이는 뭐라고 돼요? 쓴다. 0에서부터 4분의 9까지고요. 위에 함수가 2차 함수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단 말이에요. 넓이를 구하려면. 즉 2차 함수 f에서 1차 함수 g를 빼서 정적분한 게 a 넓이야. 더하기. 또 c 넓이를 찾을 거예요. b 말고 c. c는 2에서부터 k까지지. 그리고 누가 위에 있냐면 여전히 f가 직선 g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f 빼기 g 정적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a 넓이와 c 넓이의 합이지. 는 해봅시다. 는 그러면 b의 넓이는 보다시피 9분의 4에서 2까지가 될 거고요.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이니까 이번에는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gx에서 fx를 빼서 정적분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지도 괜찮나요? 그러면 봐봐. 정적분을 할 때 만약에 적분 대상 함수가 동일하면 적분 구간을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g 빼기 f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서 f 빼기 g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보면 넘어오면 마이너스지만 그 마이너스를 함수에다 적용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해서 9분의 4에서 2까지 f 빼기 g 되겠다. 요게 이제 좌변으로 넘어온 식을 변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의 대상 함수가 어때? 다 f 빼기 g죠. 요 놈도 그렇고 요 놈도 그렇고 요 놈도 그렇고. 그럼 이제 적분 구간을 보는 거예요. 잘 봐. 0에서 4분의 9로 갔어요. 그런데 그 4분의 9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이 합칠 수 있지. 어떻게? 0에서 4분의 9, 4분의 9? 왜 9분의 4지? 둘 중에 뭐니 이거? 아, 4분의 9네? 아니야, 9분의 4네? 근데 왜 4분의 9였지? 미안하다. 요건 9분의 4 고칠게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처음부터 4분의 9 쓰고 있었는데. 자, 다시 0에서 4분의 9로 갔다가 아래 끝 9분의 4가 받아서 2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합쳐줄 수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라고 합쳐줄 수 있지. 그런데 그 위에 또 뭐 있니? 2에서 k까지 또 있어. 그럼 이건 연결해서 결론은 뭡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 k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 함수는 f 빼기 g 동일했고요.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다 이항됐으니까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승경아 이해돼 요거? 그래서 얘네들 구체적 식이 있으니까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0에서 k까지 아까 2차 함수가 3x 제곱 빼기 7x 더하기 2 그 다음에 1차 함수 빼기니까 바로 적용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정적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는 0 요거 만족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요거 정적분해서 정리하면 아래 끝은 0이니까 0 넣어봐야 뺄 게 없어서 빵이고요. 그 다음 윗끝 k 넣어서 는 0을 만족하는 k에 대한 3차 방정식 풀게 되는 거다. 괜찮죠? 뭐 마무리까지 한번 가볼까요? 요 식 정리 잠깐만 하고 가자. 여기는 3x 제곱에 좀 귀찮으니까
3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하죠. 알겠죠? 그럼 얘는 0에서 k까지. 자, 3 곱합니다. 9x제곱. 그 다음 3 곱하면 앞에는 마이너스 21, 뒤에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2x. 상수항 앞에 3 곱하면 6, 뒤에 2, 그럼 8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리하여 3x 세제곱 빼기 11x 더하기 8x의 0에서 k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 넣은 건 어차피 0이니까 k 넣은 거 그냥 쓰면 3k 세제곱 빼기 제곱해야죠. 미안하다. 제곱. 그래서 11k 제곱 더하기 8k 공통인수 k 묶어내면 3k 제곱 빼기 11k 더하기 8 이게 0인 거잖아, 그지? 는 0을 만족하는 k를 찾는데 k라는 값이 아까 보면은 문제에서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2보다 큰 해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 보이는 k는 0은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2차 식이 0이 되는 인수분해 해보죠. 얘는 3 곱하기 1에 8 곱하기 1 하면 했을 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즉 3k 빼기 8과 k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요게 0 되는 k 값을 찾으면 2보다 큰 값은 딱 하나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 보자마자 풀고자 한다 그러면 일일이 적분 구간 잡아가지고 넓이 다 구한 다음에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 과정이 꽤나 길어서 지금 뭘 했어? 식을 적어봤더니 함수를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서 적분 구간을 합칠 수가 있었어. 붙일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B가 2루트 7이라고 합니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2루트 7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제일 큰 삼각형인데 BC 밑변에라고 한다면 그것의 중점을 P라고 한답니다. P가 중점이야. 즉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BC 방금 표현했던 밑변 전체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래요. 5대1이래. 그럼 굳이 한번 표현해보면 QC 여기 길이를 5대1, 1에 해당하는 거니까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BQ는 얼마가 돼야 되니? 5A가 되어야겠죠. 실제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야 5대1이 되는 거지. 그러면 BC 전체는 6A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위에 P점이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6A 절반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얼마씩? 3A씩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이 정도 표현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단서 봅시다. AQ 길이가 3 루트 2랍니다. AQ 여기가 3 루트 2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sin QAP QAP 요건 색깔 좀 바꿀게. sin QAP 여기입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QAP 맞죠? 그 다음에 sin APQ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즉 요거는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in 알파 대 sin 베타라고 간단하게 다시 쓸게요. sin 알파 대 sin 베타가 루트 2 대 3 이렇게 된 루트 2 대 3 이렇게 됐네요.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우리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이 비율이 나왔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뭡니까? 법칙 하나 기억나나요? 뭐 사인 법칙이겠지, 그지? 사인 법칙 한번 쓰고 가볼까요? 오른쪽에 잠깐 써볼게. 어떤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sin A 마주보는 변의 길이 비율 는 비율은 좀 이따 쓸게요. sin B 마주보는 변의 길이 B 같다. sin C 마주보는 변의 길이 C 같다. 뭘로 다 같냐? 이 외접원의 지름 ER과 같다. 괜찮죠? 여기까지. 요거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자, 각각의 항을 맨 오른쪽에 있는 ER이랑 관계를 지으면 암산 좀 해볼게. A는 ER sin A, B는 ER sin B, C는 ER sin C죠. 그래서 그 세 변의 길이비를 따져보면 ER이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승혁아, 즉 변의 길이 B가 sin 값의 B와 동일하다. 이게 사인 법칙에서 파생된 겁니다. 맞죠? 지금 요게 그렇다고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그렇다면 사인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으로 가보는 거예요. 아까 표시했던 요 놈이죠. 그죠? 여기 잘 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타 각도 마주보는 게 3루트라고 실질적으로 값이 있어. 그러면 알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게 누군데? 얼마니? PQ 길이거든. 요거 얼마예요? P에서 C까지가 3A, Q에서 C까지가 A, 여기는 2A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 넣을 수 있잖아. 비율이니까. 이게 뭐야? 2A 대 3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게 2A 대 3루트 2 비율과도 같구나. 그게 루트 2 대 3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내항 외항 정리를 해보면 6A가 6이네요. 그죠? 따라서 A는 얼마? 1이다. 짠.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했네요. 그죠? 그러면 A1 자리 넣으면 개수 자체가 이제 그 길이가 되겠네. 맞죠? 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뭘 구하라고 봤더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라고 합니다. ABC 한번 찾아볼게요. ABC를 그려보면 적당히 조그맣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서 ABC고 AB가 2루트 7이고 방금 BC가 전체 6A였는데 A가 1이니까 여기가 6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뭐가 필요해요?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해. 그런데 여기는 변의 길이가 2개밖에 없네. 그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AC 길이를 한번 찾아올 수 있을까? AC 길이? 왜냐면 나머지 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AC 길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요거거든. AC 길이. 즉 요거를 지금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단서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필요해? B 각도에 대한 만약에 코사인 B가 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 찾을 수 있지. 맞나요? 코사인 법칙이 뭐였지? AC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럼 2루트 7 제곱하면 얼마야? 28 더하기 6의 제곱은 얼마야? 36 그리고 뭐였어요? 마이너스 2배의 양변이었어. 그래서 2루트 7 6 그리고 뭘 곱해요 여기다가? 코사인 마주보는 각이란 말이야. 코사인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제 AC 길이면 뭐가 필요해요? 코사인 B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거 저것만 있으면 AC 길이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B를 어떻게 찾아올 건지를 봅시다. 위에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B 각도를 한번 쌤이 표현해 볼 건데 B 각도가 여기 있거든. 자,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삼각형이 있는지를 보면 있습니다. 누가? 길이들이 표현된 게 있어. 누구? A, B, Q가 그래. 맞죠? 그래서 A, B, Q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A, B, Q고요. AB 길이는 2루트 7. 그 다음에 AQ는 아까 주어진 3루트 2. 그 다음에 BQ는 아까 5A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죠. 와, 그러면 뭐가 좋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비각도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해봅시다.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나? 분수고요. 분모는 2배의 양변을 쓰기로 했어요. 비각도의 양변, 그래서 2루트 7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자는 그 양변을 각각 제곱합니다. 2루트 7 제곱하면 28 더하기 5 제곱하면 25 빼기 마주보는 변 제곱하면 18 이렇게 됩니다. 승혁아, 분모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에다가 자, 분자 정리할게요. 28 빼기 18은 10. 그러면 35가 되겠죠. 그러면 5로 나누면 4 루트 7분의 7. 자, 루트 7과 7을 나누면 분자가 루트 7이 되겠죠.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특수각은 아니네요. 그래서 코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을 찾았어요.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럼 위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코사인 B 자리에 4분의 루트 7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죠. 색깔을 좀 다르게 가져갈게요. 요놈은 28 더하기 36에다가요. 봐봐. 2 곱하기 2 곱하기 4 약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은 게 루트 7 두 번 곱하고 6이니까 6, 7, 42 빼기 42 이렇게 되겠죠. 빼기 42. 그럼 얼마입니까? 36 빼기 42는 마 6이죠. 그러면 28 빼기 6이니까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C는 얼마인 거야? 루트 22인 거야. 루트 22. 와,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표가 뭐였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였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했던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세변 길이 구해놨고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외접원의 반지름, 즉 아까 썼던 라지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법칙 써야 되죠. 각도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코사인 B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사인 법칙은 사인 B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아까 문제 풀 때 했던 거야. 코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을 알았어요. 양수지. 몇 사분면가? 1사분면이야. 그러면 바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코사인이 4분의 루트 7이 나오도록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비각도라고 한다 그러면 빗변이 4일 때 밑변이 루트 7이어야 하죠. 그럼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얼마야? 16 빼기 7 9 루트 씌우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사인 B를 알 수 있어. 사인 B는 1사분면 각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 왔죠?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따라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이 루트 22였어요. 그죠? 삼각형 ABC에서 보는 거야. 루트 22. 이게 뭐예요? 2R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맞죠? 그러면 사인 B 자리에 4분의 3을 집어넣어요. 옆에다 그대로 쓸게요. 얘는 4분의 3 분의 루트 22. 자, 번분수 처리에 따라 얘는 3분의 4 루트 22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름이 그렇다니까 반지름 R은 2로 나누면 3분의 2 루트 22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외접원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파이 R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9분의 제곱하면 4 곱하기 22 8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는 9분의 88 파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갈게요. 조금만 빨리 가보자. 자, 20번 갑니다. 20번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워낙에 내신 시험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자.
fx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이거 잠깐만 보면은 인수분해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니까 x축과 0, 4에서 만나고요. 최고차이 계수가 함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0과 4의 가운데인 2의 값이야.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조건이 뭘 의미하는 걸까? fx 플러스 4가 fx랑 같다. 이거 정확히 이걸로 해석하죠. 이게 뭐야? 네 칸마다 같은 그래프 복사 붙이기. 이거 주기 함수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니? 네 칸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봐봐. 0에서 여기가 4라고 해볼게요. 4까지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4는 빵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가운데가 축의 방정식 2 이렇게 해요. 0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까만색 이렇게 칠할게요. 요게 하나를 그려놓은 거거든. 그런데 여기 정의된 x 간격이 얼마야? 4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복사 붙이기가 된다고요. 복사 붙이기니까 요렇게 요렇게 음수 쪽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fx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거 그려놓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공간이 많으니까 밑에다가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면은 0 이상으로 실수 전체긴 한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0 이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만 한번 그려놓고 시작해 볼게요. y축, x축, 여기가 4라고 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2인데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4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겠다. 근데 요거 복사 붙이기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한 번 주기를 더 가면 8까지 갈 거예요. 높이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복사 붙이기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가면 더하기 4. 그래서 12까지 갈 거고 역시나 복사 붙이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흘러간다. 음수 쪽도 흘러간다. 시수 전체에서 구성을 했으니까. 자, 요런 그래프가 fx입니다. 괜찮죠? 이건 네모 박스 보고 그리는 건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왼쪽은 f 두 개 합성한 거고 오른쪽은 f 혼자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같다를 만족하는 0 이상의 아까 얘기했던 x 값을 0 이상만 볼 거예요. 0 이상의 모든 실근들을 x 값들을 작은 거부터 나열할 거래. 즉 여기서 만약에 만족하는 x들이 있다 그러면 왼쪽부터 나오는 값들을 각각 나열하겠다. 왼쪽부터 보겠다. 이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n번째 수.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20번째 있는 숫자 더하기 21번째 숫자 더하기 22번째 숫자. 연속하는 3개 숫자 더하라는 얘기네. 맞죠? 자, 그럼 네모박스 들어가 볼게요.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보자고. 방정식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 3이므로 왜 이걸 먼저 보냐면 위의 식으로 돌아가 보면 좌변 f에 집어넣는 녀석이 요만큼이잖아, 그지? 요만큼이고 얘랑 뭐가 같으면 돼요? f 껍데기가 똑같으니까 요거 같은 걸 보면 되죠. 즉 fx가 x다를 먼저 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집어넣는 값이 같다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모든 실근이 뭡니까? fx 가져올게요. 이제 이 논리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fx인데 이게 x가 되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식만 보고 이 식은 세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정리를 하니까 x제곱 빼기 3x는 0입니다. 어때요?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빼기 3이니까 두 근이 0과 3인 거지. 괜찮나요? x 값이 0과 3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해되니? 그러면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 네모로 친 이 전체 덩어리가 0 아니면 3이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f에 집어넣는 아까 x 값이 0 아니면 3이면 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집어넣는 것 자체가 0 또는 3이면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또 쓸게요. 집어넣는 fx가 x 역할이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집어넣는 x 역할을 하는 얘가 3이 되면 주어진 등식 만족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 fx가 0이 되거나 fx가 3이 되거나 다시 표현해보면 얘는 fx 빼기 3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f 곱하기 f 빼기 3이 0이다. 요거 곱셈 인수분해된 거 풀어주면 fx가 0이거나 fx가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fx가 0이거나 fx 빼기 3이거나 또는 fx가 3이다. fx 빼기 3이 0이거나 또는 fx가 3이다.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한 게 요식인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0에서 4 맨 처음에 그렸던 그 그래프에서만 한번 보자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뒤로는 4칸씩 갖다 붙이기 했잖아. 그치? 같은 패턴으로 나올 거니까 보자고. 괜찮나요? 먼저 fx가 0이 되는 거는 어디니? 밑에 그래프로 갈게요. fx가 0이 되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여기 0 하나 있네요. 그죠? 여기 동그라미 치고 또 뭐 있어요? 4 있고 8 있고 12 있고 fx가 0이 될 때의 x값들이 얘네들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x가 0이 아니면 남은 게 뭡니까? fx가 3일 경우야. 이건 어떻게 비교해? fx 그래프는 그려놨으니까 우변에 있는 3, 이거는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놓으면 되죠. 괜찮아요? 상수함수 3짜리를 그려놔 볼게요. 요 정도가 3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수함수 3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요 점의 x좌표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죠. 그죠? 또 여기 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걸 찾아봤더니 실근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등장했네요. 0, 3 또는 가래. 그럼 생각해보자. 요 함수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였거든. 근데 여기 네모에서 친절히도 3이라는 x값이 있대. 3이라는 x값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거든. 맞지? 왜냐하면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2였으니까 그거 바로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3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보면 되죠. 함수값 3 나오나요? 나오죠. 마 3제곱 더하기 12니까 3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 얼마야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4 직전까지 봤을 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0, 1,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다시 4 나올 거야. 그 다음 뭐니? 같은 패턴이니까 아까 앞에 그래프에서 한 칸 넘어간 거,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 뭐니? 여기는 7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AN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크기대로 나열할 거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0, 1, 3, 4, 5, 7, 8, 9, 11, 12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갈 거란 얘기야. 알겠죠? 이 나열한 번호 자체가 첫 번째부터 A1, A2, A3 이렇게 줄 거예요 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룹을 나눠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맨 처음에 동그라미 쳤던 0, 4, 8, 12 요거 한번 볼게요. 0, 4, 8, 12 이거 몇 번째 항이죠? 이거 첫 번째 항이지. 요거는 네 번째 항. 요거는 일곱 번째. 요거는 10번째. 자, 항의 번호가 3씩 올라간답니다. 그죠? 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자, 문제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니? 0, 1, 3이잖아요. 그죠? 가에는 1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봐봐. 항의 번호를 3n-2, 3n-1, 3n이라고 표현했어. 일단 3n부터 해석해볼까?
얘는 n이 1, 2, 3, 4 들어가면 이거 뭐가 돼? 3의 배수가 되지. 즉,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3n-1은 몇 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니? 1 넣으면 두 번째 항, 2 넣으면 다섯 번째 항, 3 넣으면 여덟 번째 항. 생각해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항의 번호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해석 안 해도 n을 1, 2, 3, 4 넣으면 몇 번째 항인지 보이잖아, 그지? 맨 앞에 있는 거 볼까요? 3n 빼기 2.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 n에다가 2 넣으면 네 번째 항. 이게 방금 표현했던 요 녀석이네, 그지? 그래서 이 표현이 위에서 얘기했던 a의 3n-2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다시 써볼게. 수열 a의 3n-2만 가져와서 나열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올 수 있고요, 네 번째 항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 올 수 있고요, 열 번째 항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얼마겠니? 0, 4, 8, 12. 4씩 커지죠, 그죠? 그 다음은 16.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맞아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본다라고 하면 첫째 항이 얼마? 0. 공차 얼마? 4.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알고 있었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로 나타나고 그 1차의 개수가 공차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일반항을 적어본다면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요. 처음에 있는 항이 0이 되려면 1 넣었을 때 0 되는, 즉 빼기 4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해석해보자. a의 3n 빼기 1. 요거는 1 넣어보면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지금 누군데요? 1이죠. 맞죠? 2 넣으면 네 번째 항, 2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이네요. 다섯 번째 항 누군데요? 5죠. 자, 이 표현을 다시 위에다 표시해보면 여기였다가 여기로 가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세 칸씩 뒤로 가면 돼요. 그럼 뒤에 세 칸은 누구야? 이거겠지. 즉 위에서 빨간색 표현해놓은 거 그 다음 항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거를 또 나열해 볼게요. 1, 5, 9. 그 다음 뭐겠니? 13이 되겠죠, 그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거도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니? 공차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항 1이니까 얘는 그래서 4n 마이너스 3. 오, 잘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지막 3n이라는 요 수열은 남은 거죠? 누굽니까? 3, 7, 11 요렇게 갈 거야. 그럼 얘는 공차가 4고 그래서 4n 첫 번째 항이 3이 돼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구하라고 했니? 처음에 A20, A21, A22가 나오도록 얘를 찾아볼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의 배수는 21이야. 맞죠? 요거부터 한다 그러면 3의 배수 가지고 있는 대로 와서 맨 밑에 있는 거네. 21을 만들려면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7. 그렇지. n에다가 7을 넣어야 돼. n에다가 7을 넣은 게 A21번째 항이란 얘기고 그 일반항을 4n-로 구해놨잖아. n에다가 7 넣으면 얼마야? 27. 그렇지. 2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괜찮죠? 또 올라가 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볼까요? 얘는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 거 또는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3n-1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3n-1로 돌아가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거네요. 요겁니다. 자, 20을 만족하게 하려면 20 찾는 거 맞지? n에다 얼마 넣어야 돼요? 7. 7. 그렇지. 여기도 n에다가 7을 넣어야 a 20번째 항을 찾을 수 있겠고 얼마입니까? 7, 4, 28에 빼기 3은 25가 되겠죠. 잘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 지금 남은 게 몇 번째 항이야? 22번째 항이거든. 22번째 항 찾으려면 여기 맨 첫째 줄에 있는 녀석에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8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n이 8일 때야. 괜찮죠? 그럼 8 넣으면 a 22번째 8 넣으면 얼마예요? 8, 4, 32 빼기 4니까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다 뭐야? 이거 다 더하는 거. 더하면 얼마지? 더하자. 그럼 8 더하기 5 더하기 7은 20. 그럼 정확히 80 되겠네요. 그죠? 8 더하기 5 더하기 7 1의 자리만 하면 20이니까 되겠니?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채워보죠. 공차가 모두 얼마짜리? 아까 4짜리였어요. 여기 4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80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답이 얼마야? 85가 되겠죠. PQR 다 더하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확률 통계로 넘어가 볼게요.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28, 29 두 개만 하면 되겠네. 28번 볼게요. 승혁아 누워서 자 이럴 거면 자, 공 15개와 비어있는 상자 아래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공에 구분이 없네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누가 있죠? 3이랑 6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거 지금 확률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나머지 확률이니까 3분의 2의 확률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3의 배수가 나온다면, 즉 3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면 뭘 할 거냐면 세 상자에 넣는 공을 각각 1개, 2개, 0개를 넣을 거래. 1개, 2개, 0개. 여기에 1개 넣고 2개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건 안 써도 돼요. 반면에 그게 아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면 공평하게 하나씩 집어넣을 거래요. 괜찮죠? 이렇게 개수를 공평하게 들어넣는 거야. 자, 이런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고 공을 넣는 그 시행을 5번 할 거래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수윤아.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만 5번 나오면 요거 5번 하는 거지. 네. 그러면 각 상자에 공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15. 전체는 15개인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5번 다 나왔어. 네. 그러면 하나씩 넣는 거를 5번 할 거지. 네. 그럼 A에는 몇 개? 5개, B에도 5개. C에도 5개. 그렇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잘 이해했는지 볼까? 서아야. 3의 배수가 5번 나왔어. 그럼 요거를 5번 하는 거지. 그럼 A에는 몇 개? 5개. B에는 10개, C에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섞여 있겠죠. 예를 들어 뭐 3의 배수가 2번 나오고 3의 배수가 아닌 게 3번 나오고 총 5번 중에 요거를 볼 텐데 문제 가볼게요. 전제 조건을 줬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뭐라고 했냐면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 개여야 한대요. 자, B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 요 개수와 요 개수란 말이야. 네. 그런데 우리 5번 할 거거든. 5번 할 건데 그 공의 개수가 홀수 개여야 돼. 그럼 생각해봐. 아까 3의 배수, 즉 첫 번째 케이스가 5번 다 나오면 결국은 2개씩 넣으면 홀수개 되겠니? 2개씩 5번 넣으면 10개 짝수잖아. 홀수개 되니? 안 되죠. 즉 뭐야? 밑에 있는 1이라는 애가 섞여 있어야 돼. 맞죠? 네. 그런데 1은 홀수긴 한데 얘가 2번 나오면 어떻게 돼? 짝수. 짝수가 되지.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3의 배수. 그렇지. 첫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안 나오면 되니 안 되니? 그럼 모두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2개씩 넣을 거잖아. 네. 그럼 다 짝수겠지. 안 되잖아. 얘는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얘 한 번이면 나머지는 3의 배수니까 B상자에 2개씩 넣을 거잖아. 맞니? 얘가 한 번 나오면 나머지는 4번이잖아. 2개씩 4번 넣으면 몇 개 넣는 거예요? 8개 들어가고 얘 때문에 하나 들어갈 거야. 맞지? 네. 그럼 총 9개. 홀수 맞잖아. 이렇게 홀수계에 맞출 거예요. 괜찮나요?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2번이면 되니? 3의 배수가 아니면 B만 본다고 했을 때 하나씩 넣을 거거든. 그럼 2번 나오면 2개가 될 거잖아. 그리고 위에서는 다 짝수계 2개씩 넣을 거잖아. 다 합하면 짝수계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즉 3의 배수가 2번 나왔는데 그럼 몇 번? 3번 나오는 걸 봐야겠죠. 그러면 3의 배수인 거는 2번이 되겠네. 승혁아, 요거 이해했는지 볼까? 2번 같은 경우면 B상자에 공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비상자에 음. 비상자에 공이 5개. 아니 7개. 그쵸? 왜냐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3번이니까 1, 1, 1, 3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이 2개 넣을 거니까 4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 맞죠? 7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남은 거 하나 뭡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몇 번? 5번 전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B에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B에 3의 배수가 다 아니래. 5번 다 아니래. 5개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ABC 공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상자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순서야 어떻게됐든 공의 개수만 세볼 텐데 3의 배수가 아닌 게 한 번 나오면 하나 넣을 거지. 그 다음에 4번을 해야 되거든요. 즉 하나 놓고 2개 놓고 빵개 놓고를 4번 해야 돼. 맞니?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4, 8,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음 했을 때 요거 생각할 건데 공의 개수를 합할 거거든. 얘랑 얘를 합해주면 되죠. 그러면 총 개수는 합이라고 쓸게요. 총 개수는 5개, 여기는 9개, 여기는 1개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로 가봐. 이랬을 때 A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이 될 확률이래. 합해봐야 되잖아, 그지? 여기 합은 얼마예요? 6이네. 8 돼요? 8 이상 안 되지, 그지? 이거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건부에 들어갈 녀석이긴 하죠. 그쵸? B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9개 홀수계는 맞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조건부에는 들어가지만 전체에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관심 있는 사건에서는 아니다. 배제다. 똑같이 가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케이스 A, B, C 상자에 3의 배수 안 나오는 경우가 3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333이 되겠죠. 한 개씩 3번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게 2번이에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2배 하면 되니까 뭡니까? 2, 4, 빵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합을 해보면 A는 5개, B는 7개, C는 3개. 일단 B는 7개 홀수계 맞고 A, C 합친 게 8개. 이거 대상 맞잖아. 그쵸? 대상 표시를 잠깐 해볼게요. 1번은 대상이 아니었고 2번은 대상이 맞아요. 3번 가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3의 배수가 이제 아닌 게 5번 다 나왔어요. 그럼 그렇지. A, B, C는 전부 하나를 5번 할 거니까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가 홀수계가 맞죠? 그 다음에 A와 C를 합쳐니까 8 이상 맞죠? 그러니까 3번도 대상이 맞아. 근데 우리 확률 구해야 되지. 확률 계산하러 갑시다 이제. 자, 1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1번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확률이 아까 3분의 2였지. 그게 한 번 나와야 돼. 그런데 이게 5번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바로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3의 배수가 4번 나오고 마지막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거 뭐니? 무슨 개념이니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확률인데 독립시행의 확률. 왜냐면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를 가져가잖아. 표현해볼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다섯 번째 시행에서 쌤이 x를 치는 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나온 걸 x를 쳐볼게요. 지금은 1번이 한 번 나오는 경우잖아. 그게 여기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는 3의 배수가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또는 두 번째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해되니? 그런데 결국은 요거 확률을 따져보세요.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 맨 첫 번째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 3분의 2고 나머지는 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4번 곱해지는 거야. 맞지? 이 확률들을 다 더해야 되거든? 그럼 이게 몇 줄이 나오겠니? 다섯 줄이야. 그걸 한 번에 표현하는 게 5번 시행 중에 나는 한 번만 나오길 원해. 어떤 게? 3의 배수가 아닌 게 한 번. 그러면 3의 배수인 거는 몇 번? 네. 4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이거 얼마야? 분모는 3의 5제곱 243에 분자는 5, 2, 10 이렇게 되겠죠. 승혁아 2번 한번 해볼까 그러면? 2번 어떻게 되니? 2번이요. 네. 2번은 5번 5번 중에 중에 몇 번? 두번 아니고 여기서는 3번. 3번. 확률이 3분의 2가 3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아니 2번. 2번. 그렇지. 총 5번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사실상 분모는 3의 5제곱으로 고정이 돼 있지, 그지? 243분의 분자는요 5시 3이나 5시나 10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8 80 이렇게 되겠죠. 서아야 마지막 세 번째 볼까? 5번 다 나와야 된대요. 뭡니까? 5C 5 그 다음에 3분의 2의 5제곱 끝이네요. 그죠? 5C5는 1이니까 생략하고 3의 5제곱 243분의 2의 5제곱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 개인 경우를 다 찾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뭘 하래? 8 이상이요. 그렇지. A와 C의 공의 개수 합이 8 이상인 게 2번, 3번이거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구해놓은 3개의 확률을 전부 더한 걸 전체로 보는 거야. 즉 밑에다 한번 통분해서 쓸게요. 243분의 10 더하기 80 더하기 32 중에 누굴 봐야 돼? 2번, 3번을 봐야 되거든. 즉 243분의 2번, 3번 80 더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분모 243은 약분하고요. 분모 정리하면 얼마야? 122분의 112 이렇게 되겠네요. 2로 나누면 61분의 56이 되겠네요. 할만한가요? 괜찮나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할 것 같은데 바로 가보자.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진답니다. 던져서 나오는 누누수를 쭉쭉쭉 마지막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또는입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둘 다 3개 되면 겹치니까 한번 빼고, 맞죠? 그래서 1번 A 플러스 B가 8이 되는 걸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뭐 A가 큰 거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A가 6이면 B는 2가 되겠죠. 하나 줄이면 하나는 높아지겠죠. 네. 그럼 이건 몇 가지 가는 거야? 5까지. 2까지 가는 거니까 몇 가지? 이거 5가지야. 그렇죠? 요렇게가 5가지가 돼요. 그런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사위에 제약이 있는 거지. 그럼 세 번째 주사위 눈을 C라고 하는데 C는 6가지나 있을 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5가지마다 한 가지마다 6개의 경우가 붙겠죠. 1번부터 6번까지 C 번호가. 왜? C의 제약이 지금 없으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6. 그래서 30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이번에는 B가 C 이상일 때. 그럼 여기서도 A는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그럼 A는 1부터 6까지 다 가능한 거야. B가 C보다 큰 거 한번 보죠.
요거는 사실 중복조합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씩 쓸게요. B가 가장 큰 거부터 써볼까요? 6. B가 6이면 C는 6 이하니까 몇부터 몇? 1부터 6 이렇게 되겠죠. 몇 개? 여기는 6개. 5면은 몇 개? 5개겠죠, 그죠? 괜찮나요? 쭉쭉쭉. 그럼 B가 1이면 1 이하 수는 하나밖에 없겠죠. 한 개. 아니지. 이거는 더해야지. 경우의 수니까 1부터 6까지 더한다. 21. 시그마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요거지. 뭐 확률 통계이긴 하지만 써먹을만 하죠. 2분의 뭐야? M 플러스 1 이렇게 21. 뭐 그냥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6가지씩 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는 21 곱하기 6 126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뭐예요? 1번 계산할 때와 2번 계산할 때 겹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1번 계산할 때 마침 B가 C 이상인 경우가 있을 거고 2번 계산할 때 마침 A 더하기 B 한 게 8인 경우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세면은 중복해서 세는 거니까 세 번째 겹치는 부분을 빼기 위해서 A 더하기 B는 8이면서 그리고 B가 C 이상인 경우 요거 한번 따져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 C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A 더하기 B가 8이다 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A가 6이고 B가 2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C가 B 이하면 여기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죠. A가 5고 B가 3이면 3 이하니까 3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럼 쭉 가면 아까 합이 8인 게 마지막이 2, A가 2이고 B가 6일 때였어요. 그죠? 그럼 6 이하는 몇 개? 6개.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경우의 수가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그냥 돼도 돼요 사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 놈은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얼마야?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 돼요? 1번 30 더하기 2번 126 빼기 3번 20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고요. 확률이니까 전체는 뭡니까? 주사위 3번 던지는 거거든. 뭔데?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16분의 여기는 얼마입니까? 136. 자 쭉쭉 나눠볼게요. 4의 배수인 것 같으니까 4로 나눌게요. 5 4 3 4 2로 나누면 27분의 17 이렇게 되네요. 17이 소수니까 됐다. 그래서 그 확률이 P분의 Q, P 플러스 Q 구하세요. 얼마? 44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죠, 그죠? 이 정도. 조금 오바했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